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한글 혹은 훈민정음 표기를 영어로 변환하는 방법, 즉 알파벳을 사용하여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으로 성씨, 박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박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의하면 소리에 의해서 비읍이 첫소리고 아가 두 번째 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받침으로 기억을 표기하지요. 자, 이 받침 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고 알파벳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으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비읍, 아, 기역. 이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겠죠. 훈민정음의 독특한 표기 원리이기도 한데 이 받침을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훈민정음의 그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받침 표기. 받침 표기를 없애고 알파벳 방식으로 하면 비읍, 아, 기역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가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B는 비읍이야. A가 아고 G가 기역이니까 B, A, G라고 내 성씨를 박씨를 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외국인을 만났을 때 BAG, Mr. BAG라고 적은 종이를 냈다고 합시다. 명함 같은 경우를 건넸다고 하면 갑자기 외국인이 Mr. Bag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새로 파악하게 됩니다. 아, 내가 박씨가 아니라 백씨였구나. 어이구, 부모님이 진즉 말씀해 주시지. 외국인을 만나니까 드디어 내가 백씨. 아이고, 아버지가 바뀌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글자 표기 원리는 훈민정음 표기에 의해서 음소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읍의 B, 아의 A, 기역의 G.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알파벳이 훌륭한 표기이고 나무랄 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자, 어쨌건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알파벳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지 않고 훈민정음 표기를 한다면 B를 위쪽에 왼쪽 첫 번째 쓰고 A를 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침으로 기역을 썼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표기하는 게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핵심입니다. 받침이 가진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호흡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박 이렇게요. 미스터 박.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바뀌지 않은 박씨로 불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알파벳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BH라고 써놓고 박이라고 박박 우겨봐야 그쪽에서 미스터 백백 그럽니다. 자, 백백 되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원리가 발생하는지 알파벳의 표기 원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여러분의 성씨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듯이 우리의 말이 외국인들한테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발이 간지러워요. 자, 어디가 간지러운 겁니까? 발이 간지러운가요? 팔이 간지러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발이 간지러워요. 어딘지 알아요. 뭐 긁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발의 표현 발, 팔, 빨 명확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은 이 소리를 구별 못하는가? 이 비읍 소리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발, 팔, 빨 명확히 여러분들 귀에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소리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인들은 구별하느냐? 이걸 음파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음파 분석을 해보면 약간의 파동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양에 의해서 좀 더 센 발음, 좀 더 가벼우면서 약간의 된 소리 이렇게 나는 경우, 이런 경우로 구별이 되는데 이 소리를 한국인들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공기의 양의 차이. 그러면 이제 박시성에 있는 이 비읍 소리는 뭔가 하는 거죠. 자, 제가 외국인이 발, 팔, 빨, 즉 비읍, 피읍, 쌍비읍을 구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귀가 있는데 왜 못해? 자, 소리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를 낼 때 비읍은 우리말 비읍입니다. 양입술을 사용합니다. 피읍도 똑같고 쌍비읍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한번 놀려보세요. 저보고 시킨다고 맨날 이러는데 발, 팔, 빨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그냥 동시에 한번 폭발시키죠. 그리고 공통적인 게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목젖이 울리는 소리하고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소리가 완벽하게 소리내는 방법이나 소리의 특성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발이 간지러워, 발이 간지러워, 발이 간지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목표를 딱 잡아서 그 사람이 이제 눈빛이 가는 곳을 찾아서 한참 동안 고민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디가 가렵구나 이렇게요. 자, 이 소리를 구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저 소리를 구별 못하듯이 한국인들은 또 어떤가 이런 거죠. 한국인들은 영어의 미와 영어의 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음감의 소유자들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 때려치우시고 저기 음악 연주가나 작곡가 이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들립니다. 외국인들 귀에 안 들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듯이 우리는 외국인들이 이 두 개의 소리를 다르게 낸다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소리인데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들의 특성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영어 발음을 하는데 정말로 지장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외국인의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 비읍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음식 불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고기 좀 주십시오. 뭔가 느끼하면서도 좀 목젖이 울리는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아, 제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느끼하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불고기 좀 주십시오라는 발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불고기, 이 비읍, 이 소리가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비읍하고 목젖이 울리지 않은 우리말 비읍과 영어의 미는 완벽히 다른 소리지요. 자, 목젖을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가 영어의 소리 구별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외국인들의 미나 위를 구별하기 어렵냐 하면은 둘 다 목젖이 울립니다. 단 영어의 위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내는 소리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의 귀에 RUB로 되어 있는 단어와 LOVE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이 절대 음감의 소유자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rob,
문지르다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다는 love. 자, 영어의 V 소리에는 제가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글자로 우리말 비읍이 아니고 목젖이 울리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낸다. 이 소리라는 것이죠. 또한 B소리는 우리말 비읍하고 유사하지만 목젖이 울린다. 또한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은 L 발음이 쌍리을 소리로 저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L 발음을 쌍리을로 표기하는 원리는 L은 자음 두 개 소리입니다. 우리말 쌍비읍, 쌍시옷이 있듯이 영어에서 L은 자음 두 개로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됩니다. 쌍리을이다.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낸다고요? 을의 입모양에서 뒤에 소리 연결하는 것입니다. love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물론 저 역시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소리를 언제나 다르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단어들만 뭉쳐 있으면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V하고 B가 뒤섞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조상이 한국인인 거 명확한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구별 못하는 P, 나는 비읍인데 이제 P로 바뀌는 소리도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귀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죠. 자, P도 똑같습니다. 양입술을 사용해 우리말 비읍처럼 목젖이 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비읍은 P 이 중에서 P 소리에 더 가까운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씨가 아니라 팍씨가 더 소리의 특성으로 놓고 보면 더 가까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양입술 사용하고 목젖이 울리지 않고 완전 똑같잖아요. 자, 이제 점점 이제 박씨성을 가진 게 막 후회되기 시작하십니까? 아이고 나 박씨로 바뀌었나 이게 어떡하지? 자, 그런데 또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P 소리와 F 소리를 또 구별이 못합니다. 이 두 개의 소리가 한국인들에게는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이 두 소리는 목젖이 울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빼놓고는 소리내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소리를 외국인들 귀에는 명확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팔팔 구별하듯이 그들 귀에는 이 두 개의 소리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는 이 두 개의 소리가 똑같이 파인으로 들릴 것입니다. 파인, 솔방울, 파인, 멋진. 분명히 다른 소리입니다. 자, F 소리 같은 경우는 V 소리하고 똑같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V는 목젖이 울리고 F는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5년 이래로 이 글자 표기, 영어의 B와 V를 구별하고 P와 F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각 소리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개발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방울과 파인이 완전히 다른 소리라는 거죠. 이러한 소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박씨라는 소리가 왜 표기하기 어려운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A로 표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R로 읽으면 즉 BAG에서 A로 표현하면 또 갑자기 조상이 바뀌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영어에서 알파벳 A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R로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A가 R로만 소리 난다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학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일본의 모음이 5개고요. 그 과정에 일본어 모음의 5개에는
우리말에서 중요한 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A라는 소리가 R로만 나면 좋겠지만 A로도 나고 R로도 나고 O로도 나고 어로도 나고 E로도 나고 L로도 납니다. A라고 써놓고 이렇게 다양한 소리로 읽는 거예요. 대표적인 소리를 보면 table, call, village, banana, bear, dad, star. 자 보세요. A라는 소리가 A로 나기도 하고 O로도 나기도 하고 E로도 나고 에, 아 모음의 대환장 파티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BA라고 썼는데 이 아가 에로 읽히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고 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나는 박씨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빅씨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먹씨가 되기도 하고 베이그씨도 되기도 합니다. 더 심한 거는 복씨도 있네요. 자, 이렇게 A라고 써놓고 다양한 소리로 읽게 되는 게 알파벳이 가진 한계입니다. 모음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 속에는 가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뛰어난 소리 글자인가? 이런 거죠. 알파벳이 가진 너무도 다양한 한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음에서 통일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A라고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R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O로 읽고 어로 읽고 E로 읽고 이런 대환장 파티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 체계에 의하면 소리와 글자는 명쾌하게 1대1입니다. 그런데 1대1이 아니라 A라는 녀석은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양다리 걸치고 문어다리 걸쳐서 그냥 어우 머릿속이 복잡하지요. 자, A로 써놓고 다양한 모습으로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 잘못,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박이라는 성씨를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백씨가 되기도 하고 백씨도 되기도 하고 빅씨도 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소리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발음 기호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18세기에 이러한 모음들이 대혼란 상황을 언어학자들이 글자로 다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제 발음 기호를 사용해보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알파벳에는 어를 나타내는 글자가 없습니다. 의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들 언어학자들은 우리말 비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우리말 비읍의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B, P, F, V 어느 걸까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들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말 비읍을 들었다면 B에다가 아마 오른쪽 어깨쯤에 H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음에 이렇다 이런 거죠. 즉 우리말 비읍에 해당하는 소리는 영어에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씨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아, 조상을 바꿀 수는 없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A가 안 되면 O로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이 그때 발견하는 소리 하나가 있죠. stop. 이 소리는 제가 그 모음에서 호 모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말의 소리가 정확하게 아 소리는 아닙니다.
O의 입모양에서 R을 내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아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오 소리도 들리기로 하죠. 그래서 stop. O의 입모양에서 아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B, C 뒤에 B, O, G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또 이제는 또 오구시로 바뀝니다. 난감하네요. 자, 모음 O를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읽습니다. 알파벳에는 모음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죠. 이 알파벳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한 모음을 모두 표기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본 영단어 1000개를 앞에서 먼저 제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영어의 모든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확한 소리 표기가 적합한가? 이걸 실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일본어 방식이 아니고 원래의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로 돌아가면 우리말에 없는 몇 글자, 그러니까 z, v, f, th 소리, 이런 소리들에 해당하는 글자를 새로 개발해서 적합하게 맞춘다면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저는 1000개의 기본 영단어에서 설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로 발음할 수 있는 오를 넣어도 또 다르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길이 험난하죠. 그래도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따라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뛰어난 언어학적 지식을 갖춘 것입니다. 보통 제가 강연을 하게 될 경우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뱅뱅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성취는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가요? 완전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알파벳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A, V에서 A, 어찌됐건 아 소리는 A 아니면 또 O라고 볼 수 있다면 받침 소리 기억은 또 어떤가 하는 거죠. 자, 받침 소리 기억. 이 기억 소리는 우리말에서 기억 소리는 입천장 소리입니다. 한자어 표현으로는 연구개. 아이고 제가 말을 좀 더듬었네요. 연구개. 한자어로 표현하면서 연구개라는 표현을 가진 입천장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 소리가 받침에서는 닫힌 소리로 납니다. 혀를 위로 말아 올리면서 소리를 더 이상 내지 않고 박 여기서 끝나버리죠. 이렇게 소리를 닫아버립니다. 받침 소리 중에서 한국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받침으로 기억 소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기억에 가장 가까운 소리는 기억이지만 또 영어의 큰 소리 나는 기억 역시 입천장 소리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G하고 K가 목젖이 울리고 울리지 않는 소리로 구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 팔, 빨에서처럼 외국인들에게 갈, 칼, 깔, 이 소리가 또 안 들립니다. 난감하죠? 그래서 이 소리 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글에 있는 소리를 영어로 표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언어의 차이 그리고 소리 표기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성씨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할까 하는 거죠.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등에는 PARK라고 써 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나마 박이라는 성씨에 가장 가까운 성씨로 PARK. 왜냐하면 이 단어는 R로 읽습니다. 그래서 park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PARK를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가면 피읍, 아, 리을, 키읍 이렇게 연결됩니다. A가 R로 소리 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뒤에 R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씨라는 성을 박찬호 선수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비읍, 피읍, 쌍비읍을 어차피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비읍 대신에 피읍으로 바꿨고 아로 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리을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B로 바꾸면 또 안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가 있습니다. BARK란 bark. 이 의미가 좀 이상해집니다. 거기까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더 park보다는 bark에 가깝지만 이 소리는 bark chan ho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 단어의 어감이 또 짖다라는 거죠. 개 짖는 거 할 때요. 짖다. 그래서 bark가 되면은 어우 나는 밀양박씨인데 개 짖는 박씨가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진 글자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알파벳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비읍을 나타낼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를 낸다면 제가 할 듯이 여기다 H 한번 넣고 BHARK, bark 이 정도가 또 될 것입니다. A가 너무도 다양한 소리로 변화되기 때문에 어쩔 거냐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BAG로 쓰면은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박이지만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백, 가방씨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 때문에 박이라는 성씨를 우리말과 똑같이 내게 하겠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우리의 글자 표기나 소리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담을 수 있는 알파벳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박씨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R로 A가 소리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뒤에 R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A로 소리가 나요. 제가 기본 단어를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에 소리에 의해서 A가 R로도 날 수 있고 어로도 나기도 하고 A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죠. 어차피 우리말 비읍은 영어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이 외국인들이 인식할 때 우리말 비읍에 가까운 소리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어의 B, V, P, F 혹은 PH 우리말 표기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이러한 다양한 비읍에 유사한 소리들로 비읍을 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A로 혹은 O로도 나는 경우가 있죠.
O가 A가 되기도 하니까. 또한 기억에는 G라든가 K, 심한 경우에는 C, K 이런 단어들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어려운 글자 표기가 바로 알파벳입니다. 우리말과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각각의 음소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발음 기호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맥이라고 할 때 여기에 A를 발음 기호 이런 표시하고 나 무조건 R로 읽어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박씨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쿠 나는 어떡하지? 많은 당황 속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리의 원칙과 소리 표기를 가진 훈민정음의 뛰어난 표기 원리가 알파벳의 좁은 표기 한계로 인해서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을 참고하셔서 제가 권해드리는 이러한 글자들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의 개성을 돋보이게 다른 소리로 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의 성씨야 여러분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지만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은 근본 없는, 예를 들면 외국 영어 이름보다는 이렇게 한글 표기의 원리와 훈민정음이 담고 있는 정신, 이러한 것을 담아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